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마방 취재기자 발산에 전한 한대건입니다. 3월 3일 일요일 한대건 음담패설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짜지 말라고 했어요. 뭐 적중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뭐 지금 3일 연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손이 발이돼도 빌고 있는데 다바가 메인 승부처를 했습니다. 2019년에 상반기 첫 번째 다바가 승부처였는데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신이 있었고 이유를 달자면 수도 없이 이유를 달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 졌습니다. 깨졌고요. 진짜 뭐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마음이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뿐이고요. 저 역시 승부를 해서 정말 개병신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지도 안 하면서 남들 뭐 장사만 하려고 하는 개새끼다, 뭐 씹새끼야, 뭐 욕들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잘 되자고 했는데 깨진 거는 뭐 아쉬워 씨. 뭐라 그러겠어 내가. 정말 뭐 입이 10개라고 해도 1000개라고 해도 말씀드릴 게 없고 일단 죄송한 마음은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사기나 치려고 돈이나 벌려고 그런 짓거리 한 거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많은 인신공격, 많은 비아냥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속상하시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부모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가족 욕은 안 하더라고 다행스럽게. 방송을 한 주 쉴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는 좀 침울한 한 주를 보내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야. 내가 뭐 좀 침울하고 저 슬퍼요. 내가 너무나 여러분한테 죄송해서 방송도 못 찍고 글도 못 올리겠어요. 이게 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더 악랄하고 진짜 독사같이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의 피해를 보였던 부분을 조금 더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송을 찍고 예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욕하십시오. 제가 뭐 이번 주까지는 내가 욕 먹을게. 이번 주까지는 욕 처먹을 테니까 뭐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날리셔도 되고 너 같은 게 예상가냐 이 쓰레기 새끼야 뭐 너 공부 하나도 안 했지 참 세상에 참 욕이 많아 그러고 보면 감사하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치 새끼고 사기치는 새끼 아니라는 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걸로 보여지고요. 뭐 위로를 해주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뭐 그게 다는 아니니까 앞으로 더 부탁한다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분들 보고 한대건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대건 더욱더 열심히 하면서 다바가 승부처에 적중을 실패했던 거 만회할 수 있도록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취재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어떤 한 기수가 뭐 누구라고 지정은 안 했어요. 뭐 한대건이 방송을 보니까는 한대건이가 뭐 떠들어서 내가 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나 한동안 인터뷰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떠해서 한동안 인터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지난주부터였죠. 지난주부터 인터뷰를 못하는 기수가 한 명이 늘었습니다. 뭐 문세영 기수는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2월 달부터인가요? 인터뷰를 안 해주고 있죠. 인터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렇게 복귀나 이런 거 준비해서 가서 정중하게 문세영은 나보다 돈 많이 버니까 문세영 기수님 저 인터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 지가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뭐 그 이후에 비하인드도 있지만 문세영 기수가 한국 마사회 방송에 인터뷰를 또 하더라고요.
뭐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최고의 기수이고 가장 많은 인기마에 기승하고 있는 문세영 기수는 인터뷰를 상당히 잘해줬던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그만큼 네임밸류가 있고 자신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솔직담백했었고 그것을 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전해드렸다고 보는데 뭐 그게 싫은가 보지. 그래서 문세영 기수를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떤 한 기수는 뭐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뭐 누구한테 한 소리 들었던 거 했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좀 한동안 못 해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방송은 어차피 공개되어 있는 방송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뭐 기수들도 보고 뭐 제 방송을 봤던 기수들도 뭐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뭐 재밌어요 형 뭐 재밌네 방송 잘 찍으시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저한테 욕을 하는 기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마주님이나 조기사님들이 보고 야 너는 씨발 뭐 그런 얘기를 거기서 떠들어 이렇게 해서 저하고 악감정이 쌓인 기수도 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주님들 조기사님들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제가 판단하고 제가 분석하고 그러한 능력만 분석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취재한 것도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면 취재기자가 뭐하러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취재해서 경마 팬들한테 공개하고 만약에 인기마가 안 좋다고 한다면 그 인기마에 배팅할 거 10만 원 할 거 10,000원만 하라고 어떤 적신호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면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게 싫어서 내 말에 작전이 뽀록이 나나 내 말에 지금 안 좋은 게 뽀록이 나는 게 싫다면 취재기자들 싹 다 없애버려야지. 그럼 강력하게 마사회에 요청하십시오. 취재기자 다 필요 없다. 다 나가라고 해라. 뭐 공산당이야? 정부도 세금이나 뭐 모든 그 정부의 일들을 다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경마는 매주 평가받잖아요. 경마가 재밌어지면 이렇다는데 이래 점점 알려지고 공개가 돼버리면 취재기자도 맞건 사고 조교사도 맞건 사고 기수도 맞건 사고 그럼 누가 열심히 안 타겠어? 안 그래요? 제 밥줄이 끊기는 겁니다. 그 기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제 본분 취재기자로서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경마팬들한테 전달해주는 제가 할 일이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 내 밥줄이 잘리는 거 아니야. 기수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조교사나 마준한테는 그렇게 심하게 얘기 못하니까 둥그렇게 얘기를 했어. 만약 예를 들면. 근데 얘기가 틀리다고 해서 그 기수를 터부시하고 말 안 태워주면 그 기수도 밥줄이 잘리는 거예요. 이런 개 역 같은 일을 제가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개피를 보고 있잖아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조교사님 마주님들은 제 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한 마방에서 나오는 말들이 10마리에서 15마리 적게 나오는 마방은 5마리 6마리밖에 안 나와요. 조교사님은 그 말들만 알면 돼. 내가 출전시키는 말만 알면 돼. 하지만 예상가들은 어떻습니까? 한 주에 출전하는 200마리가 넘는 마필들을 다 분석하고 판단해서 예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겐또가 더 좋아? 예상가가 겐또가 좋을 수밖에 없어. 항상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전직 기수 출신, 전직 조교사 출신들 나와서 되도 않는 말들 얘기하고 똑똑하게 얘기하는 전직 조교사나 기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또 그 사람들은 또 예상가들을 정말 개 조수로 알지. 니들이 말 타봤어? 이 병신들아? 이게 솔직한 이 마판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개 양아치 같겠습니까? 저 말도 안 타본 새끼들이, 조교도 안 해본 새끼들이 뭘 알아? 안 그러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 역시 조심할 겁니다. 저는 제가 방송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인기 많은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저 얘기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저도 속 편해요. 그죠? 그냥 인기 많은데 컨디션 좋다고 하면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됩니다. 인기 많은데 컨디션 좋다고 했는데 입상권에서 빠지면 누가 욕먹어? 제가 욕먹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조교사가 욕먹어야죠. 그 말을 탔던 기수가 욕을 먹어야죠. 좋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한테 계속 구라를 댈 수 있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오래 찍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받으시려면 한대건이라는 이 사람이 조금 더 조심해서 취재하고 좀 더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좀 덜 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제 컨셉을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공개하라고 취재기자 뽑아놔놓고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답답합니다. 얘기가 산으로 빠졌고요.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조금 이제 패턴을 좀 바꿀 거예요. 제 방송이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저는 들어가서 많은 기수들을 만나고 조교사나 뭐 관리원들 다 만납니다.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한대건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한대건의 문자 정보나 무통장 문자 정보나 공용권 뭐 핸드폰 결제하는 것도 있고 음성 정보 들으시면 돼요. 결국은 내가 장사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나는 그런 의도로 이 방송을 찍은 게 아닌데 나도 좋은 일인가? 나도 돈 버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걔 족같다고 한대건이 저 병신 새끼라고 욕하시고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제 방송 보지 마시고 다른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 보시면 돼요. 그냥 저한테 좀 더 신뢰를 가지고 계시고 한대건이라는 사람이 믿음감이 있다고 하신다면 같이 가시면 되고요.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는요. 너무 돌변하는 건가? 2, 4, 6, 9. 오늘은 오전장에 좀 승부가 많아요. 일찍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구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는 상경주와 오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 일요일 경마에 직접 만나봤어 코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기수가 아닌 조교사입니다. 31조 강한민 조교사를 만나고 왔고요. 신사예요, 신사. 정말 뭐 한국 마세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집안이기도 하죠. 아버지도 조교사였고 아들도 조교사가 됐습니다. 키가 상당히 커요, 강한민 조교사가. 저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진 않고요. 말을 물어보면 말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말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는 조교사다라는 게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40대의 기수죠. 젊은 조교사이기 때문에 뭐 준비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참 많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이 말에 묻어 나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조교사 만나고 왔고요. 자, 첫 번째 만나본 마필은 뭐 다 얘기해 봤지만 두 마리만 꼽아 본다면 7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바로 4번마 파이널 캡틴이에요.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면 조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이겁니다. 참 마필이 결정력이 없고 성적이 뭐 들쭉날쭉이고 조금 아쉬운 마필이다라고 평가를 했더니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강한민 조교사도. 자기가 봐도 이 마필이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리를 1700으로 늘려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물었죠. 그러면 조교사님 보기에 이 말이 장거리가 더 낫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한번 그냥 시도를 해보신 겁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파이널 캡틴이 중장거리가 더 낫다고 봤기 때문에 출전을 시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차피 이 파이널 캡틴은 마필이 뭐 상당한 인기권은 아니지만 조교사의 입장에서도 이 어떤 마필이 들어오든 간에 상금을 벌고 싶은 건 똑같은 욕심입니다. 인기가 실리고 상금을 벌지 못했을 때 속상할 거고요. 혹시라도 뭐 단거리에서 정말 개바닥을 기던 마필이 상위권에 올라가서 장거리 경주에서 또 잘 뛰는 마필도 있으니까 이 파이널 캡틴이 이번 1700m 시험 무대에서 조금은 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히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적성이 중장거리가 더 맞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차피 파이널 캡틴이 입상권에 유력한 나필이라든가 우승이 유력한 나필은 아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온 마필은 바로 10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에요.
시오마 장산 베어스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승급전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얼마만큼 인기가 실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경주 때 중위권에서 직선 한 발을 딱 쓰면서 정말 가장 나은 탄력이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고요. 마이너스 3kg 감량이 있는데 일단은 강한민 조교사 입장에서는 이 다리 쪽이 완벽하지 않아서 조교의 강도를 완벽하게 올리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이 완벽하게 조교를 소화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거를 보여주는데 조금 조교를 약하게 했다는 게 좀 찝찝한 부분이고, 그리고 워낙에 외삭기가 좀 심한 마필이죠. 외측으로 좀 기대는 맛이 심하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서 기술을 좀 애먹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장담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마필의 걸음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보고 싶다라는 게 이 강한민 조교사의 입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승급전에 올라왔고요. 한대관에 보는 시각도 그래요. 이 마필이 만약에 안쪽 조건이라고 한다면 1번이나 3번 안쪽, 그렇다면 외삭기가 있기 때문에 좀 삐지는 것을 감가상각해서 띄워줄 수 있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또 끝번에 가까운 12번이니까 경주의 조건이 정말 최악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재수가 없는 건데 조금은 상승세를 탔다가 이렇게 경주의 조건이 안 좋아지고 또 조교의 강도도 약간은 좀 다독이는 조교를 해놨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요소가 더 많은 인기권이 아닌가. 만약에 인기가 실린다면 뭐 승급전이라고 해서 뭐 아주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불안 요소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7경주에서 한번 파이널 캡틴은 검증 무대라고 보여지고 10경주의 시오마 장산 베어스도 경주의 조건은 계속 좋지는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한대는 직접 만나봤을 코너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 본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만 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리 1200m고요. 절대적인 혹이다라고 느껴지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로 6번마 금화 메저스티가 되겠죠. 누가 봐도 강공입니다. 왜? 문세영 기술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좀 안 좋고 덜 완성이 되면은 다른 기술 태웠다가 말이 완성이 되고 상금을 벌 때 되면은 문세영 기수가 덜컥 가져서 상금 따먹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프로의 세계죠. 내 말이 조금 덜이었을 때는 뭐 걸음을 늘리고 있는데 이 하필 이제는 돈을 벌어야 돼. 상금을 벌어야 된다고 한다면 가장 능력이 있고 안정감 있는 기술을 태우고 싶은 게 조교사나 마주의 입장인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문세영 기술을 태웠으니까 강공우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고질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르죠. 왜냐하면 아직은 뭐 경주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일단 발주가 안 돼, 이 마필이. 발주가 느리고 지난번에는 또 발주하면서 샌드위치까지 되면서 더 밀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권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발주 연습을 했거든요. 김정준 기수가.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발주, 지금 목요일인데 발주 연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발주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건지. 이전에 11월달 경주를 보면은 발주가 느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주가 완벽하게 느리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행검사 볼 때도 출발 불량이 또 있었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문세영 기수가 얼마만큼 이 마필을 선두권에 가담을 시키는가 선언을 갈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발주가 조금 느리다 하더라도 보여준 끝걸음이라고 한다면 편성 자체가 강자가 없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강공 의지를 보여주고 편성도 잘 골랐구나 하는 판단으로서는 6번 금화 메저스티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안양 레오파드는 이동진 기수를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조교 때 좋다고 해요. 말은 좋은데 실제로 성적이 왜 그따위냐. 겁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원체 겁이 많아서 누가 옆에 오기만 하면 경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구를 바꾼 겁니다. 망사가면으로 장구를 바꿨고요. 말이 놀래는 것을 조금만 더 자제해주고 놀라지만 않는다면 의외로 이러한 나피들이 장구의 독을 턱턱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부터는 한번 안양 레오파드 어떤 마필이라고요? 겁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다.
그 겁을 망사가면으로 얼마만큼 보완을 했는지 한번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마 골드파티는 정말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죠. 뭐 선행을 가도 퍼지고 선행을 가지 않아도 뭐 걸음이 안 나오고 항상 인기권에서 머무는 이유가 데뷔 전이었던 7월달 경주에서 그렇게 걸음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주 감각도 좀 11월달 경주 이후에 출전이기 때문에 믿음감은 없는데 말이 원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마필도 선행을 추가하면 조금은 조개 때 변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맹해요 말이. 뭐 변화가 크진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은 들고. 8마 애니포스1은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이 좀 부족한 감은 없지 않았지만 편성을 잘 골랐고요. 실버 백스핀이 의외로 올라오는 걸음은 보였는데 이게 좀 조교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골마겸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마필의 능력은 되지만은 이 골마겸기 때문에 조교를 제대로 못하다는 부분이 상당한 좀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1경주는 6번 금화 메저스티는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다른 마필들은 하나같이 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차권 고르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고요. 일단은 6번을 놓고 4번, 5번, 8번, 11번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주력마권을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번 안양 레오파드 워낙에 성적이 안 나왔던 마필이라서 좀 찝찝하긴 하지만 사연은 있어요. 겁이 많은 거니까 망사가면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6번 금화 메저스티를 말씀을 드리면서 1경주는 현장 예상에서 최종 예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금화 2경주 넘어갑니다. 경주가 1300이고요. 11마리 앞필들. 자, 한대건의 첫 번째 일요일 경마에 너무 세게 얘기했더니 목이 아파 죽겠다. 너무 세게.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권력의 완성도가 높은 마필들은 아닙니다. 뭐 능력마로 보여지진 않고요. 적절한 편성 만나면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많이 팔립니다. 뭐 3번마 페더럴캣, 3번 클린업 트리오, 6번마 투어 브라더, 8번 장산 플라이, 11번 프라이빗맨, 뭐 이런 마필들이 일단 5마리 정도가 인기권이죠. 이 마필 안에서 결정을 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능력들이 원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행 각축전 싸움도 상당히 심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잘 떴다고 해서 그 마필이 능력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성을 잘 골라서 잘 뛴 거지. 그런데 이 안에 승부지가 너무나도 높고 경주의 편성을 정말 잘 골랐던, 그리고 제가 능력이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한대건의 충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리만 하면 됩니다. 금화필은 이미 왔으니까 금화필을 놓고 한대건이 과연 어떠한 나필로 한 방을 때리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것만 현장 예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컨디션 본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광고를 못하겠다. 미안해서. 음성정보 그리고 무통장 문자나 060 문자 뭐 이경주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3경주고요. 경주가 1000m 12마리 앞필이 출전했습니다. 1000m인데 시마 금빛장인 1억 5천만 원짜리의 고가형 앞필. 데뷔전을 선행을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행으로 우승할 때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미 거리차가 벌어졌는데 왜 유승환 기수가 저렇게 말을 심하게 몰아댈까? 뭔가 걸리나 마음이? 그러니까 뭐 말이 좀 덜 뛰려고 한다든가 스피드가 죽는 느낌이 있으니까 기수가 이렇게 열심히 미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거리는 8마신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경주에서 제가 의심을 했죠, 이거를. 이거 좀 의심이 된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기 1위로 팔리고 경주에서 경주를 좀 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는 게 좀 더 좋다고 보여지고 11월달 경주 이후에 마필을 쉬어버립니다. 공백기를 가졌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조기 때 모습 보면 도와진 것으로 보여지고 문세영 기수가 또 외곽 시임원이긴 하지만은 경주의 여건이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시임원 금빛장인이 완벽한 충마다.
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행을 주무기로 싸우는 마피이기 때문에 뭐 블루파이어라든가 뭐 구마 사바킹덤, 실버 44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마피들이 12번보다도 더 빠르게 경주를 주도할 여지가 있어서 따라가는 경기에서 패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세영이고 1억 5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피라 하더라도 굉장히 찝찝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아졌다고 그냥 내 스스로 막 이렇게 최면을 거는 거죠. 괜찮아 그래도 문세영이니까 오겠지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오바마 블루파이어가 지난번에 쥐어짜는 걸음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였는데 편성이 일단 약했었죠. 너무 편성이 약했기 때문에 능력이 아주 좋은 마피는 아니라는 점에서 좀 걱정은 되고 7번도 마찬가지고 8번 정상만대 전선 출전 중이 구마 사바킹덤은 파인기 때문에 이제 공백기를 가졌는데 이게 경주가 분할이 됐죠. 그래서 박병일 조교사는 경주가 분할이 돼서 경주의 조건이 나아졌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디가 나아졌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마필도 만만치 않은데 실은 뭐 사사는 왜 못 뛰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추천해드렸던 마필인데 말이 그냥 안 뜁니다. 뭐 선두권에 가담을 하더니 뭐 선행을 못 갔으니까 안 뛴 건지 애매한 경주예요. 딱 부러지는 축이 없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JT의 여건만 놓고 본다면 블루파이어가 가장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실버 금빛 장인보다 좀 애매합니다. 이번 그린와이는 제가 똥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이런 거에 눈길 가질 필요 없고요. 이거 똥말입니다. 그래서 오마 블루파이어를 놓든가 실버 금빛 장인을 놓든가 사실 블루파이어도 워낙에 약체 편성에 뛰었던 거림이라서 믿음감은 안 가는데 사실 뭘 놓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솔직히 모른다는 건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예상가 해도 뭐 내가 다 알지는 않잖아. 그렇잖아. 나도 애매해 이 경주가 솔직히. 현장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5번과 12번 5번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매 타고요. 12마리 아페이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한대원의 두 번째 메인 승부차고요. 밥 먹기 전에 항구를 하고 밥을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압축은 되죠. 이모마 크레이지 위키, 4번마 질풍강자, 5번 흥복드림, 8번마 피닉스 울프, 9번마 화기. 뭐 굳이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인기마예요. 어차피 다른 마리가 다 팔리는 마필이고요. 이 5마리 안에서 이제 올망졸망 이제 경주 어떤 말을 축으로 세우고 어떤 말 후착공을 때리고 이게 중요한 경주예요. 원래는 출마 등록에서 들어오지도 못할 거였는데 들어온 마필이 있고요. 근데 그 마필의 상태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출마 투표에 떨어졌으면 정말 억울해서 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걸음이 늘고 있는 마필이 있고 인기권인데 능력으로 또 안 되는 마필이 있습니다. 한대관이 봤을 땐 그래요. 이게 뭐 지금 당장 직전 경주에 떴던 그 한 경주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마필들이 데뷔전 때부터 뛰어온 걸음을 한대관은 다 봐왔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얼마만큼 뛸 수 있을 것이라든지 충분히 판단하고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대관 승부해 보겠고요.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한대관. 제가 말씀을 드렸던 5마리의 인기권들. 이 안에서 경주는 끝이 납니다. 그 안에서 충마 잘 세워서 적중할 수 있는 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관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 4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교차 경주 1경주 넘어갑니다. 경주를 1000매 타고요. 12마리 앞에들이 출전했습니다. 돋보이는 마필의 출발 썬더레이. 뭐 뛰면 뛸수록 더 좋아요. 휴양 갔다 오더니 말새끼가 뭐 변했는지. 사실 상대가 약하긴 했죠. 예,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선전을 했다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좋아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뭐 비록 승급전이라는 핸디는 있는데 경주거리가 1000m라는 장점도 있고 일단은 정도현 기수가 요즘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예, 기수의 기승도도 그렇고 전개적인 조건도 그렇고 썬더레이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강력한 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 노피곰 나르샤는 뭔가 주행이 매끄럽지 못했지만은 각질 변경을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애매하긴 해요, 사실 말이. 3번 스위트파크가 기회죠. 선행을 추구할 수 있는 경주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앞에 가는 게 제일 나은 마필입니다. 따라가서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앞에 가도 이제 덜미가 잡히는 유형이라는 점에서 안쪽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 펠리체는 이제 버리고 싶고요. 오마 데이스타는 의외로 괜찮아요. 이 마필은 좀 늦발동이 걸리는 좀 악벽이 있죠. 외곽으로 밀리면은 잘 못 붙는 모습이었었고요. 예전에 입상할 때 보면은 안쪽 게이트에서 밀고 나와서 선입권에 자리를 잡으면 끝걸음을 발휘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등한시되고 있긴 하지만 아마 이번 경주에 강공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성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말이. 외곽으로 밀리면은 좀 들샀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또 강공의지를 보이는 그런 요령을 본다면은 이번 경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외곽에 있는 시모 뷰티풀 마린이 이제 2착 승급을 했는데, 이제 꾸준하게 띄워주는 유형이죠. 뭐, 앞에 가서 붙여놓고도 뛰고, 발주가 늦어도 좀 올라오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5kg 감량이라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산경마 1경주는 7번을 놓고, 1번, 3번, 5번, 12번인데, 아무래도 선행을 갈 수 있는 3번과 게이트 2점 있는 오버 데이스타가 변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7번을 놓고 공략해 보겠습니다. 7번 놓고 1번, 3번, 5번, 12번, 그 중에 3번과 5번, 7번의 파트너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장 선정 본 후에 최종 예상은 현장 예상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RPD 추천했고요. 신마들이 있고, 기존에 떴던 마필들, 뭐 한 4마리 정도로 압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오마 타이밍 굿, 6번 럭키 봉성, 3번 안목항, 실버 미노크라운. 요 4마리 안에서 끝이 났습니다. 다른 말은 언급할 가치가 없어. 오마 타이밍 굿은 박상우 기수를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 박상우 기수의 비하인드지만 그 당시에 이 주행 검사를 괜찮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상우를 만났을 때도 상당한 인기권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조교 때의 모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박상우 교수가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빼드리면서 제가 항구를 해드렸죠. 기억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항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번 주에 박상우 기수를 만나보니까 마필이 나아졌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안 좋은 상태에서 뛴 걸음을 보면 선행을 추구하고 나서 끝걸음이 좀 무뎌졌지. 이게 말이 좋았다면 절대로 깨지지 않는 걸음입니다. 말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반마신으로 깨진 거지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는 거예요. 게이트 여건도 좋고 뭐 안 될 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박상우 기수는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조교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베스트는 아닙니다. 막 힘이 차갖고 말이 미쳐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충마를 놓기에는 좀 그래요. 정말 조교 때 좋은 마필은 바로 6번 럭키 봉성입니다. 이 마필은 주행검사도 상당히 잘 받았고 주행검사뿐만 아니라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말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동식 기수는 뭐 아직은 어려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는 하는데 뭐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은 항상 조심스럽죠, 말하기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엄청 뚫린 말인 것 같습니다. 또 한센의 자마들이 단거리부터 효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전 6번 럭키 봉성을 충막강으로 놓고 싶고요. 독재이 마방이죠. 리카디 마방. 조교를 똑바로 안 하는 걸로 유명한데 이 주행검사 모습 보면은 순발력도 좋고 굉장히 여력 있는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나필도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고 봅니다. 실버 미노크라운은 곽영우 조교사는 우승으로 승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마필이 못 뛴 걸음은 아닌데 이게 여유가 없는 능력마가 없는 경주에서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뭐 대가리로 팔릴 정도의 능력은 아닙니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깰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5경주는 한 대가 좀 승부를 해보고 싶었던 경주기도 하고요. 6번은 럭키 봉성을 놓고 5번, 8번, 11번 이 세 마리의 마필을 쪼개서 주정마권을 선정할 겁니다. 현장에서도 뭐 큰 이상만 없다면 뭐 럭키 봉성이 한 40kg 쪄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만 아니라고 한다면 6번을 놓고 5번, 8번, 11번 중에서 주정마권을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잘 체크해 놓았다가 현장에서 싹 먹어. 예. 저 배당도 괜찮을 거야 아마.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주력 한방마권을 원하신다면 한장은 현장 예상이나 문자 정보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상만 2경주로 넘어갑니다. 11마리의 마피디 추천했고요. 경주거리가 1600인데 뭐 그렇게 못 뛰는 마피들이 모여는 1600은 아닙니다.
별장 B형이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주목해봐야 될 마필이 8번 포네버 9. 예전에는 늑발동이 걸려서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제 순발력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고, 또 이 경주의 전개가 나쁘지 않아요. 좀 늑발동이 걸리는 건 1600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고, 서승훈 기수라는 기수가 기생하면서 56.5km, 부담력 겁이 좀 나긴 하는데, 뭐 발이 이렇게 빠른 마필이 없으니까, 로사 빼고는, 선입권에 물고만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요. 자, 문제는 10번 쌈바 리듬이죠. 자, 이 마필이 안 될 만한 마필이 아니고, 1600이 더 좋다고 보긴 하는데, 워낙에 못 붙습니다, 말이. 앞에 갖다 붙여놓으려고 해도 말이 초반에는 모래를 맞으면 잘 안 붙기 때문에 항상 끝걸음 한 발에서 놀라운 탄력을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1600을 그래서 나온 것 같고요. 자, 선두권에서 초반에 외곽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더 못 붙을 거예요. 하지만 끝걸음 하나는 믿고. 근데 타이밍을 애매하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주요로 가져가기에는 쫓아온 맛이 없잖아 있고. 이 엄마 승리 스토리는 편성만 맞으면 언제든지 뛰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좀 주기가 좀 조금 길어졌었고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가 좀 무섭고요. 3번 로사도 말이 좀 짧죠. 한 발을 쓰기에는 항상 좀 덜비가 잡히는 유형이다 보니까 선행을 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선행을 가도 좀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1600을 장담할 수 없는데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실마 브라이언 파크가 왜 이렇게 걸음이 안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필의 지금 상태로만 돈다면 안 될 건 없어 보이는데. 3번 불면의 마리까는 매번 그러고 있고요. 8번과 10번의 동반 입상을 하면서 끝이 나도 할 말이 없는 경주긴 해요, 사실. 근데 10번만 쌈바리듬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드니까 안쪽에 2번, 3번 아니면 외곽에 7번 이러한 마필들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축막감은 8번 포에버 9을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300m 10마리 앞입니다. 뭐가 인기말지가 좀 애매하긴 해요. 뭐 5번, 6번, 10번 일단 이게 팔리지 않을까요? 이 5번, 6번, 10번 중에서 2마리는 자르겠습니다. 이거 대단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2마리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한 마리 남죠? 그 한 마리가 충마가 될 여지가 높고요. 다른 마필들 중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아마도 현장에 가서 5번, 6번, 10번이 인기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기마 중에 2마리를 자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승부해 보겠고요. 당연히 그 2마리에 대한 내용도 있고 2마리에 대한 능력에 대한 판단도 있습니다. 승부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번 6경주 한대건도 잔뜩 기대감을 품고 붙어보는 겁니다. 서경마 6경주는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배당 한번 노리고 한대건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3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1600m의 경주거리 10마리 나필들. 역시나 뭐 똥말들이죠. 능력이 큰 나필들이 아니라 레이팅이 폭이 높다 보니까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또 돋보이는 마필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마필도 있습니다. 자, 한대건은 지난번 경주 때 어느 정도 사연이 있었던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1번 데이지 챔프라든가 3번 태양의 뜬다, 7번 닥터시크, 8번마 다이아몬드 킹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권으로 대두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서도 능력이 있는 마필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거품이 좀 잔뜩 껴있는 마필이 있어요. 자, 한대건의 충막감은 이 안에 없습니다. 다른 마필이긴 한데 현장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연 그 배당을 낼 수 있는 그 배당권의 마필을 충마로 선정을 하느냐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이고 고른 전력을 가진 마필을 충마로 선정하느냐 이거를 제가 숙제로 남겨놨습니다. 현장 컨디션을 본 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산경마 3경주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예요. 예정대로 승부해 볼 테니까 부산 3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부산경마 3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자, 서경마 7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기본 뛰었던 마필들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 말씀드렸던 3번 파이널 캡틴 뭐 선행까지 갈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검증 무대인 건 맞고요.
뭐 하나 좀 뚜렷하게 나은 마필은 없죠. 뭐 실버 승리 플러스가 그나마 지난번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해당 거리에서 가장 인기는 모으고 있지만 지난번에 1번, 이번에는 외곽이에요. 이렇게 녹록치는 않죠. 지난번에 뭐 저희가 적중에 성공을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눴지만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외곽이라는 점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총알가치입니다. 지난번에 무리한 정계로 인해서 이 마필을 가지고 박상훈 기자가 3일간의 정지를 받았죠. 당시가 1700이었었고 안쪽에 있는 달과구름을 좀 경합성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마필도 무리를 했어요. 다시 한번 밀고 나간다면 선행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3번 마필 재밌게 보고 있고요. 지금 트루팀버는 선행을 가면서 지난번에 경주를 망친 게 아닌가 봅니다. 이 마필은 선행을 가서 뛰는 것보다 차분하게 따라갔다가 한 발을 참고 쓰는 게 더 낫고요. 8번 스피드 형용은 편성의 약체 틈, 정말 똥말 편성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1700m 검증은 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말 상태만 놓고 본다면 그만 달리라고 하니 가장 좋아요. 고개가 높다는 게 단점인데 만나본 이동환 기수도 마필의 컨디션은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배팅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 스타 퍼펙트는 이번 경주가 강급 경주이기 때문에 문성혁 기수를 기성을 시켜놨는데 별 특징이 없는 마필이라서 강급이 됐건 안 됐건 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발 라스트 잭팟은 뭐 뛰었다 안 뛰었다를 반복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있고요. 3번이나 9번 두 마필 중에서 충마 선정을 하고 싶고 3번 쪽에서 아직 발까지 방송에서는 3번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이에요. 7경주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상마 4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거리 1200 11마리 마필들. 일단 뭐 강력한 충막감은 있죠. 원맛 조이오블럭. 뭐 선취입이 다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가 조금 약했던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승급전이에요. 감량의 혜택이 있는데 이번 경주 역시나 승급전에 상대가 이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5번 럭키한마가 늦추입을 하는 스타일이고 8번 영천스타가 최근에 조금 상대가 한풀 꺾여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나날이 걸음이 들고 있는 이 3번 조이 오브 럭이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막감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5번 럭키한마라든가 8번 영천스타가 뭐 선입권과 한발 싸움에서 가담을 하면서 그렇게 끝이 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건 없죠. 선두권에서 나서는 마필들이 3번 때문에 제대로 경주를 치르지 못할 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 8번의 선전도 기대해 볼만 하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4번만 차량이나 실물 메이저 엔젤인데 뭐 차량은 매번 결정력이 없고 실물 메이저 엔젤도 역시나 뭐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경주를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3번을 놓고 5번과 8번 중에서 인정이 되는 막건이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힘을 주어서 때린다? 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러한 나피들이 눈에는 뻔히 보이지만은 실제 경주에서 삽질하는 경우가 부상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차라리 의도적으로 두 마필이 오든 말든 한번 배당권으로 분산해서 배팅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부산은 이렇게 눈에 보이면 꼭 삽질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부산마 4경주는요. 3번마 조이 오브 럭을 충막감으로 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일단은 뭐 압도적인 충막감이 되지 않을까. 고마 대군 천하와 시원 패션 피플이 현장에서도 아마 최전 배당을 형성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끝이 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말이 없어요 사실. 1번 문학 아리아리라든가 2번 문학 파이어 이 같은 문학 시리즈의 마필들인데 마주는 틀리고요. 문학 아리아리는 계속적으로 선행을 추구를 했던 마필이죠. KT 여건이 좋고 이번 문학 파이어도 데뷔전 때 뛴 거를 보면은 주행검 때하고는 딴판이에요. 선행을 가지 못하니까는 완전 풀방인데 선행을 노려볼만 하죠. 2번 게이트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이 선행 경합선에서 2번이 나간다면은 2번은 선행을 가서 이제 검증 무대가 될 것이고 1번은 뭐 따라가서도 꾸준히 그냥 그 자리를 유지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근데 두 마필라 충마로 놓기에는 상당히 찝찝하죠. 지구력이 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 대군 천하가 가장 충막감으로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1 패션 피플은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를 풀면서 성적을 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안쪽이 아니고 외곽으로 밀렸다는 부분은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전개가 그렇게 풀릴 여지가 없죠, 사실. 그래서 저배당으로 팔린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9번 1번 쪽이나 9번 2번 쪽으로 저배당이 바뀔 여지가 있고요.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8번 맹주는 곰백기를 가지고 나와서 재주행 검사에서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걸음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한 번은 지켜보고 싶고 6번 센스쟁이도 말이 이렇게 보폭이 좁다 보니까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1000m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1300을 썼는지 또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마리가 좀 노리는 마필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원체 보여준 거림이 없습니다. 완전 뭐 개꼴찌를 해놓으니까 뭐 관심도 안 끌고 있는데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에 그 마필을 한번 주정마권으로 선정해볼 소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마필은 현장에서 공개해드리겠고요. 자, 9번 대곤천하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9번을 놓고 뭐 1번, 2번, 뭐 6번, 12번 이렇게 팔리는데 이 안에서 주정마권을 선정하기보다는 한대건이가 전혀 팔리지 않지만 이번 경주가 변화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마필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마필은 현장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을 추천했고요.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지난번에 한대건 메인 승부처로 가졌던 신호와 쿨민트, 자, 쌍등식까지 먹으면서 한군화를 제대로 했죠. 이번에도 역시나 선정이 가능할까요? 워낙에 능력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경주의 조건이 상당히 많이 따져집니다. 이번 경주가 딱 부러질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해요. 외곽으로 밀려있기도 하고 마필이 경주 연기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한데 뭔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고요. 한대건의 충각감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최근 경주에 못 됐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를 감가상각하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한대건은 그 마필을 과감하게 노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한대건이가 어떠한 마필을 충막감을 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인 것 같고, 후차권도 시누마 쿨민트가 주력마권은 아니에요. 다른 여타의 마필들까지도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쿨민트는 다소 좀 돌려놓고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는요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경주고요. 배당 한번 노려서 적중할 수만 있다면 한구라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경주입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9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일요일 경마의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더바가 메인 승부처. 더바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12마리 마필들. 일단은 뭐 애매한 마필들이 많아요. 7마 제왕의 별이든가 뭐 8마 천년바이킹, 이게 아마 인기권이겠죠. 두 마필 다 좀 검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8마 천년바이킹은 선행을 가서 주무기로 싸웠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되는데 7마 제왕의 별도 약간은 좀 불안한 감이 없잖아 있고요. 4번마 사이먼 프루트도 마찬가지고. 노림수의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마필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던 마필이고, 한대건의 방송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였다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아마 어떤 마필을 놓고 추천할지도 대충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의 보이는 편성의 묘는 있지만 당일날 현장 상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흥분기도 심하고 지랄 연병을 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만 상태가 불량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원체 많아요. 자, 그러한 부분들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반드시 잡아내야 될 겁니다. 자, 한대건 이번 9경주를 일요일 경마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장 예상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어요. 현장 컨디션 점검한 이후에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경주 한대건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마필을 추천했고요. 일단 어느 인기권의 우열이 좀 드러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삽질하는 마필들이 원체 많아서 좀 깝깝하게 합니다. 자, 일단은 7번마 하늘누리. 지난번에도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발주가 느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리 싸움에서 밀리면서
조절을 펼쳤습니다. 의외로 이 마필은 해선이하고 잘 맞아요. 김혜선 기사가 잘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두권 연결한다면 충분히 제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선두권이 3번이나 8번이 선행을 추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어차피 빠르게 이끌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주의 포지션 잡기도 상당히 좋아요. 7번 하늘누리는 이번 경주까지는 충만감을 인정하겠고요. 8번마 위대한 비상은 정말 패출혈만 안 나면 능력마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자꾸 패출혈이 나니까 마필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다소 좀 무리한 전개를 하니까 여지없이 깨져요. 이 마필도 서서히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깝깝하긴 하지만 딱 부러지는 대안이 또 없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가면은 좋은데 3번만 해운대 여거리 원체 빠르니까 8번이 뭐 장담할 수 있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딱 버릴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3번 해운대 여걸은 굉장히 발주가 빠르죠. 1000m까지나 1200m에서 선행을 1순을 하면 더 뛰어주는 경주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3번 게이트라는 이점이 있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3번 스마트 댄서는 매번 그 타령. 지난번에도 쿨미트를 잡아낼 때도 겨우겨우 잡아냈는데 저희가 뭐 승부처로 적중하긴 했지만 이게 편성에 이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마필한테는 나쁘진 않고요. 도전력은 있지만 뭔가 이 마필도 좀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죠. 뭐 퍼펙트 보스가 역시나 뭐 똥말이긴 한데 최근 경주에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고 더 큰 배당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는데 20분만 다르마라든가 뭐 구호마 메이저 알파 이런 마필들도 결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최저 배당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정평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부산마 6경주는 7번마 한월누리를 좀 주식권에 세운 듯해 후차권은 현장 예상에서 조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 7번마 한월누리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을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0경주로 넘어갑니다. 경주에 1712마리의 앞필들. 입에서 단내가 난다. 한 2-3시간을 혼자서 이렇게 골방에 처박혀갖고 떠든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짓을 내가 지금 6년이야? 얼마 하고 있는 거야? 아, 정말 지긋지긋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메갈리오스는 좋아요. 예, 경주의 조건도 좋고, 뭐 부담장이 좀 올라가긴 했는데, 이 뻗어나가는 마필이죠. 계속 걸음이 더 나와주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뭐 충막감으로 손색이 없는 마필이고. 8마 킹포세도 이제 그 지긋지긋한 이제 57kg의 중량에서 벗어났습니다. 중량이 원래대체 무거웠기 때문에 재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52kg의 중량, 또 승급전이라는 핸디 있지만 1700 상대마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거 한방 맞고는 한대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뭐 승급전 2착 승급을 했지만 킹포세가 못 뛴 거는 아니지 않느냐. 1번, 8번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시모 장산베어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만나와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마필은 상당히 좀 불안한 인기권이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5번 33 빅토리라든가 10번 하와이 보스 이런 마필들이 혼전 와중에 한 발을 더 써준다면은 이변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번 3번과 5번 볼트는 좀 짧은데 선행 한번 멋있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마필 현장에서 보겠고요. 7번 왕의 대로도 부담 중량을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다 차기에는 감량 기수를 태워본다고 했는데 부담량 못 이는 것 같아서 왜 다시 이동화 기수가 타는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이번 10경주는요. 1번마 메갈리오스는 강력한 충막감입니다. 후차권의 한 방이 중요한데 일단은 8번 킹포세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요. 5번, 10번 두 번의 필 관심 가져 보면서 시오마 장산 베어스는 뭐 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하지만 불안한 요소가 조금 더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입니다. 12번의 앞필을 추천했고요. 경주거리 1400 비교적 1등급의 단거리 경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괴물 중에 괴물이죠. 엄마 글로벌 캡틴. 아마도 군대가 있는 장추열 기수가 가장 아쉬워해야 될 마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뷔한 이후 단 한 번도 우승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은 5전 만에 1등급에 올라온 마필이고요. 또 모든 경주가 시종일관 여유로 일관을 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1400 처음 뛰면서도 제어만 해도 더 나가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 이 4번마 5번마 글로벌 캡틴 과연 1등급 승급전이라는 이 무대를
어떠한 모습으로 장식할 수 있을지. 뭐 물론 이제 2등급과 1등급은 천지 차이라고 하는데 뛴 거는 보면은 무시는 못해요. 예. 정말 이마필이 장거리까지만 소화한다면은 그랑프리 경주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 모든 사전의 경주가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필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경주가 최강 실러라는 마필이 나오면서 예, 부담력 60을 받았죠. 최강 실러가 120 레이팅이었으니까. 근데 출전 취소를 했고요. 시마 플래시 투고가 두 번째 레이팅이다 보니까 58kg의 중량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지난번 경주 때부터였죠. 이동화 기수는 말이 좀 살아났다. 역시나 뭐 끝까지 보여줬고요. 부단 중량만 좀 가볍다면은 컨디션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발을 써볼 수 있을 텐데 레이스가 너무 빠르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일본 청담제왕도 지난번 경주 때는 조기 때 완전 풀빵이었어요. 근데 조기 때 풀빵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펄펄 날랐고요. 그랬더니 마방에서는 김용곤 기수를 다시 불러다가 안 쳤습니다. 강공구지를 보여주는 거고. 선행을 가면은 잘 안 잡히는 이번막 글로벌 뱅크도 그게 쉽게 무너질 만한 마필은 아니죠. 감량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승급전이긴 한데 마필은 좋아요. 3번 말리볼패도 감량, 52kg의 감량인데 사실 이 마필도 상당히 강단은 있죠. 조금 밀리는 사이즈긴 하지만 말은 좋고요. 8번 당대 걸작도 조금은 걸리는 마필이고 실마 흑룡도 좀 걸리고 그런데 이렇게 걸리는 마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살 수 있는 마커는 1번, 5번 마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안으로 볼 수 있는 마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 마필이 빠르고 이 마필이 취입이 좋아도 1번, 5번이 다 때려잡겠지. 이런 느낌? 마지막 경주긴 하지만 무리하지는 않겠고요. 1번과 5번의 마커 글로벌 캡틴이 과연 1등급 승급전에서도 연승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말 괴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2번, 3번, 11번, 12번, 8번 이런 마필들이 후차권에 접전 양상이기 때문에 뭐 배당 없으면 3복승치도 괜찮고 아니면은 1번, 5번 맞건 한 방만 때리고 마지막 경주니까 정리를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은 1번, 5번 맞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맞건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의 예상을 마쳤고요.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한대건 지난주에 다바가 2019년 다바가 매승 놓쳤고요. 깨졌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더욱더 집중해서 여러분들 포즈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경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부총 문제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2469 구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부산 경마는 3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